그다음에 좀 현실적인 법. 여러분 고교 무상교육법입니다. 그렇죠. 제가 네.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제가 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투쟁을 내내시면서 했기 때문에 예. 고교 무상 그 교육법을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셨다고 딱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는 알았을 예, 때 예. 저야말로 진짜 심쿵이었어요. 고교 무상교육법은 1년에 2조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시죠. 공약을 제가 또 잘 받아가지고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작년에는 고3까지만 등록금을 안 내고 고3 2학기요. 예. 저희 아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학기 안 내고 한 학기 제가 혜택 받고 졸업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안 좋을 네. 때, 그리고 올해는 고2, 고3 2개학년이 등록금을 안 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급식비도 그렇죠. 내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고1, 2, 3이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급식비도 내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다 이게 부모님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요. 딱 요맘때 어른들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줄 것인가? 아니 국민이 낸 세금을 띄어먹고 헤쳐먹을 네.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자 정도까지 붙여서 돌려주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은 돈놀이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자 붙여서 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할 때 예. 이제 선별복지, 보편적 복지 막 분쟁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제가 그때 막 아이를 키울 때라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이건희 손자까지 밥을 주냐 이렇게 부잣집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는데 보통 뭐 아주 저소득층도 있지만요. 보통 그냥 우리 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세금을 내고 무슨 혜택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가 아들 둘을 기르는데 뭐 대충 이렇게 좀 넉넉 잡아서 그때 당시 연말정산으로 한 90만 원 정도 아이들 이제 1년 급식비가 어머니 9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셔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러면서 연말정산했을 때 내가 90만 원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해라. 내가 낸 세금에서. 그 돈으로 애들 밥 먹인다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 엄마들은. 예. 맞아요. 예. 지금도 뭐 고등학생 학비,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야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가요, 사실 개개인 하나하나 나누면 그게 뭐 이렇게 수백만 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게 국민들한테는 특히 그냥 중산층이 뭐 나는 저소득층 아니라서 복지 혜택도 많이 못 받죠.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나는 뭐 세금은 다 냈거든. 세금 다 꽤 냈는데. 내거든. 근데 내가 피부로 와 닿을 정책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제일 부모님들한테 피부로 닿는 건 아이들 교육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교육에서 드는 법정 교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근데 이건 뭐 포퓰리즘이니 무슨 뭐 또 빨갱이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그럼 세금을 착실하게 냈던 이 유리지갑. 네. 직장인들 아니, 너무 억울해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 해놓으셔서 네.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을 할 때는 제가 온 때가 맞는지 빨갱이 얘기는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빨갱이 얘기도 아무도 안 하고요. 다른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얘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정치인이 세금 더 걷어서 그 보편적 복지하려 그러면 정치인의 자격은 우선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더 걷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무상교육은 세금을 더 걷지 않고요. 걷은 세금을 알뜰살뜰 잘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일로 더 걷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세금을 더 걷은 것은요. 1년에 5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1년에 연 매출이 3천억 이상인 회사 여기에만 법인세가 조금 올라갔고요. 1년에 연소득이 5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었지 세금 더 걷었습니까? 아니 안 걷었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금 더 안 그리고 걷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면서 진영 프레임을 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부모들 많이 접해보는데 왜 세금 내기 싫으냐면요. 난 내는데 세금으로 내가 무언 혜택을 받았는지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면 저는 조세저항도 약해질 거라고 보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고교무상교육법은 대통령이 재정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가 마련해 준 겁니다. 기재부가 마련해 줘서 그 마련된 것을 사실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장 골고루 돌려주는 방법은 고교 무상교육인데 학생이 있는 학부모만 혜택인 게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손주 손녀 있지요? 네. 어머니 손주 손녀 이제 고등학교 등록금 안 내요. 그러면 응? 그래? 우리 손주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에게 고등학생 자녀가 없어도 이제 앞으로 클 손주 손녀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키울 사람들은 앞으로 키울 사람이니까 모두 다에게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죠. 현실적으로는 고등학생까지 지금 서울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이란 말보다 이건 국가에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비용이니까 의무급식이란 표현이 더 적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생까지 밥은 주는데 학비 내야 돼. 이게 좀 뭔가 엇박자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딱 의원님이 또 신쿵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예. 급식비하고 교육비랑 합치면 1년에 24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무상교육이 아니라 좀 책임교육, 의무교육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로 안 시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이란 말을 저희가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상교육이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그 자연스럽게 그냥 교육이라고 가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나 그랬더니 프리 에듀케이션 이렇게 프리 에듀케이션 우리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선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그 무상급식도 어느덧 친환경 급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듯이 요 교육도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 프레임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이해를 다르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내가 혜택을 받아보니까 이제 거꾸로 지금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로 돌아가가지고 아이들 밥 못 주겠다 그러면 엄마들 보고 도시락 싸라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질 겁니다, 나라가. 아 진짜 도시락을 안 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학교마다 다 영양사가 있고요. 좀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그건 학교 각각의 각각 학교 단위로 뭔가를 급식 단체도 지정하고 영양사도 고용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급식을 할 때 훨씬 많이 뭐라 그러나 여름철에 식중독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줄고요. 그리고 책임이 더 지게 돼서요.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처음 스타트는 국민들이 이게 정말 좋은 걸까? 막 이거 우리가 해야 되나 망설였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좋대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네. 그럼요. 뭐 이런 인식들이 진짜 이 정부가 아주 훌륭한 정부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골고루 쫙 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동네 다니면서 이 무상교육 이야기를 하면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를 더 낳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산율 최고에 높이는데 어른들도 애쓰십시오. 그렇죠. 하나씩 더 낳고 여러분 지금 듣는 분들 다 하나씩 더 낳으십시오.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나씩 다 품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온 동네가 아이들 같이 길러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네.